이번 시간은 결핵균의 분자 진단 검사인 엑스펄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결핵균의 분자 진단 검사라고 하는 건요, 결핵균의 특이적인 DNA 서열을 증폭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리얼타임 PCR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죠. 이 엑스펄트는 자동화된 리얼타임 PCR에 해당합니다. 자, 일단 도말 검사랑 우리가 비교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스미어라고 하잖아요. 펴바른 검사. 요거랑 이제 비교했을 때 당연히 가격이 비싸겠죠. 그리고 민감도나 특이도가 높고요. 또 결과가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습니다. 거의 2시간 이내에도 검체 결과가 나온다라고 해요. 자, 이 엑스펄트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용도로 씁니다. 다른 건 기억 안 해도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결핵균을 발견하기 위해서, 즉 결핵 진단용으로 쓰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결핵 치료제인 리팜핀의 내성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서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결핵균 진단할 때 어떻게 이 진단 검사를 해석하는지 좀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일단은 결핵이 의심이 될 때 시행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 엑스펄트 자체가요, 위양성이기 때문에 가짜 양성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결핵이 의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짜로 양성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결핵이 의심이 될 때 시행해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도말 검사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드렸는데, 도말 검사에 비해서도 이 엑스펄트가 민감도 특이도 높죠. 정확성이 높은 검사인데, 일단 둘 다 이 결핵 진단 검사기 때문에 짝을 지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총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겁니다. 요게 이제 양성, 음성, 요것도 이제 양성, 음성이 있으니까요. 자, 일단은 도말 검사가 양성으로 나왔고 엑스펄트에서 양성으로 나왔다. 그러면 결핵균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도말 검사가 양성으로 나왔는데 엑스펄트에서 음성으로 나왔다. 자,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도말 검사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항산균 검사라고 하잖아요. 엑시드 페스트 바실리라고 하죠. 자, 산에 견디는 균인지를 보는 건데, 여기에는 결핵균도 있지만 결핵균이 아닌 항산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결핵 항산균이라고 하는 NTM도 여기에 속하는 거죠. 자, 그런데 결핵균의 특이적인 DNA는 검출되지 않았대요. 항산균이면서. 그러면 이건 결핵균이라기보다는 이 NTM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겠죠. Non-tuberculous mycobacterium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NTM을 의심해야 된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도말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양성이거나 이제 음성 이렇게 나뉘는데, 자, 이때는 조금 줄여야 됩니다. 도말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을 때 이 엑스퍼트는요, 민감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진짜 결핵에 걸렸을 때도 검사 도구로서 양성이라고 제대로 말을 못하는 겁니다. 즉 선별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엑스퍼트가 양성이라고 말을 했어요. 네가 웬일인데? 양성으로 잘 말을 못하는 상황임에도 양성으로 말했다. 이때는 결핵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두 개 다 이제 음성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결핵 아니네 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감도가 떨어진다라는 건 보다 이제 쉽게 그냥 놓쳐서 네거티브로 말을 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결핵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두 번째는 리팜핀에 대한 내성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제 내성 결핵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제 내성 결핵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 개 약제죠. 리팜핀뿐만 아니라
아이소니아지드 모두에게 내성이 있는 결핵을 말합니다. 자, 일단은 리판핀에 대한 내성 여부는 알지만 다른 약제에 대해서는 지금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리판핀 내성이 있다라고 나오더라도 추가적으로 다른 약제에 대한 감수성 검사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국내에서는 리판핀 단독으로 내성을 가진 그런 결핵은 드물어요. 따라서 일단 리판핀 내성이 있다라고 엑스퍼트에서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국내에서 리판핀 단독 결핵은 드물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영했을 때 일단은 다제 내성 결핵이라고 간주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다제 내성 결핵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석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마무리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엑스퍼트 리판핀 내성 여부 정확하게 알려주는 편입니다만 어디서 주의를 해야 되냐면요. 이 리판핀의 내성률이 낮게 나타나는 상황에서는요. 양성 예측도가 낮게 나타나고요. 리판핀의 내성률이 높게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반대로 양성 예측도가 높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오실 텐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국내에서 결핵을 처음 치료하는 초치료 그리고 이제 재치료 환자 비교해 볼게요. 아무래도 초치료 환자가 리판핀 내성률 낮게 나타나겠죠. 5%라고 했을 때 여기는 이제 15% 정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리판핀의 내성률이 낮게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양성 예측도가 70% 아래로 나타나고요. 상대적으로 리판핀의 내성률이 높게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양성 예측도가 높게 나타나니까 90% 웃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리판핀의 내성률이 낮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초치료 환자의 이 리판핀 내성 여부를 판독할 때요. 이 엑스퍼트가 내성이 있다라고 판독을 했어요. 그걸 우리가 고지고대로 믿어야 될까요? 양성 예측도라고 하는 게 뭐죠? 이 양성이 얼만큼 진짜를 말해주느냐죠. 그런데 그 신뢰도가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초치료 환자처럼 내성률이 낮게 나오는 상황에서 내성 있다라고 얘가 말을 해주더라도 그거를 우리가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재검을 하거나 또는 다른 또리 감수성을 알아보는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까지 제가 했던 얘기가 도대체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요. 자, 일단 엑스퍼트는 자동화된 리얼타임 PCR이구나. 결핵균에 대한 특이 DNA서를 증폭해서 확인하는 거구나. 그래서 첫 번째가 결핵균 발견하는, 즉 결핵 진단용으로 쓰는 거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도말 검사랑 엑스퍼트 짝지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거를 위주로 좀 생각해 주시고요. 두 번째가 리판핀 내성 여부를 보는 용도도 있는데, 자,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리판핀의 내성률이 낮게 나타나는 경우에서는 양성 예측도가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양성을 고지고대로 믿기가 힘들다. 따라서 이때는 재검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감수성을 규명해낼 수 있는 방법을 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려운 얘기했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